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반역죄죠. 제가 예. 찾아보니까 집단을 이루어 항명의 죄를 범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수괴는 전시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적을 앞에 두고 뭐 이렇게 집단 항명 수괴가 되면 사형까지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전시 같으면 바로 총살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요. 사령관이. 그러니까 네. 저는 박정훈 대령이 정말 좀 그 독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저는 최악의 어떤 그 자신의 생각도 했을 거라고 봐요. 네. 위험한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랬을 수 있죠. 예. 근데 네. 이제 국민적 응원과 또 이제 여기에 그 어떤 김정민 그렇죠. 변호사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네. 없었으면 여기까지 없었고, 이분이 당했을 고난과 고뇌는 정말 우리가 네. 헤아리기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얘기하셨지만 상대방이 대통령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대통령이 알았죠. 경로했다는 걸 7월 들었기 31일 때문에. 날 알았죠, 바로. 경로했다는 걸 예, 들었기 예, 때문에 예. 그러면 이 나에게 가해지는 뭐 집단항명 수괴죄라든가 이런 어떤 군검찰단의 수사라든가 이게 결국은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뜻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가는구나 알잖아요. 예. 그럼 과연 나는 그 고난의 길을 헤쳐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9월 1일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군사법원에서. 네. 작년 9월 1일. 아마 그 전까지는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나에게 이런 무슨 운명인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날밤을 새우면서 잠도 못 이뤘겠죠. 네. 다행히 이제 영장 기각이 되면서 네. 좀 정신을 차리게 됐을 텐데, 그래서 이제 박정훈 대령이 사실은 심리 처리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때때로 이제 최면 조사도 이렇게 받고 그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심리 치료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수사 재판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또 기억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억을. 네. 그래서 이제 최면 조사 같은 것도 했는데 김정민 변호사 얘기로는, 제가 뭐 박정훈 대령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최면 네. 조사를 해보니까 갑자기 이제 최상병 시신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최면 조사 최면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억울한 너의 죽음, 억울한 누명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니까 예. 부검하고 이런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다 보니까 이제 시신을 떠올려서 그때 음. 이제 기억과 심리 치료를 했는데, 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서 또 한마디 심리 치료 과정에서 최면 조사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최면 조사 과정에서. 음.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가슴 속에는 네. 분노가 아니라 정말 네. 깊은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것을 자신이 도저히 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고, 네. 이것은 끝까지 해병대 정신 정직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본인 아들이 지금 육사에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자기 아들 또래들이거든요, 최상병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깊은 분노가 오늘 박정훈 대령을 여기까지 네. 이렇게 서 있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그 죽음 자체가 예. 너무 덧없이 억울하게 예. 그런 예.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누가 봐도 허무하잖아요. 네. 네. 구명조끼도 없이. 네. 그래 이제 근데 우리 구의원께서는 이 책을 이제 쓸 때 처음에 마음 먹은 계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집단항명 수괴라는 게 저한테는 그 죄명이 네, 네. 쇼킹이었어요. 네, 네. 뭐 이진동 대표님도 그렇고 법조 우리 기자 네. 했잖아요. 네. 근데 2023년에 집단항명 수괴 군에서 이게 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이런 범죄가 다 있어? 네. 물론 듣기는 했지만 네. 이런 곳에 어떤 굉장히 궁금증이라고 할까, 충격이 있었어요, 제 자신이. 네. 그리고 이제 박정훈 대령이 작년에 8월 11일 날 네. KBS 사사건건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처음으로 한 30분인가 네, 40분 네.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죠. 예, 인터뷰한 적 있었죠. 저 끝까지 봤는데 정말 저 군인이 어떤 사람이지? 네. 박정훈 대령은 어떤 사람이지? 이런 궁금함이 굉장히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내내 몇 달간 그게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변호인도 찾아가 보고, 그다음 국회 운영위라든지 국방위라든지 이런 것도 지켜보고 네.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가을 늦게쯤에는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네. 않으면 안 되겠다. 네. 좀
그래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도 이제 이게 취재 기자가 아니잖아요. 취재 기자가 아닌데 이걸 새롭게 다시 취재해갖고 쓰려고 그러면 상당히 품도 들고, 그 마음을 굳게 막 먹어야 쓸 수 있는 책인데, 하여튼 덕분에 교본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대통령실이나 뭐 국방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박정훈 대령이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수사 외압과 항명죄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아닌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망상이라고 하는데 만나보셨으니까 망상 맞습니까? 국민 여러분도 한번 그때 혹시 8월 11일 날 네. 그 사사건건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네. 저희가 박정훈 대령을 한 너댓 차례 이렇게 만나고 재판장에서 이제 먼 발치에서 계속 바라봤죠. 네. 근데 박정훈 대령을 보면서 느낀 것은 움직임이 거의 적은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 크지 않은 군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하다라는 것이죠. 네. 어떤 그 감정의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점잖고 네. 항상 일정했어요. 말을 할 때도. 그리고 동작이 크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이제 가장 고민이 박정훈 대령을 제가 이제 신뢰할 수 있냐가 핵심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박정훈 대령 입장에서 이 네. 사건을 제가 보는 거니까. 네. 근데 여러 차례 봤지만 여러 차례 동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기들을 만나면서 제가 정말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이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동기들 분 중에 한 분이 네. 이제 박정훈 대령 그분들도 집단항명 수기라는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뉴스를 통해서. 그렇죠. 자기들도 네. 충격을 받았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네. 집단항명 수기로 박정훈 대령이 이제 입건됐는데 그 뉴스를 듣는 순간에 정훈이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정훈이는 원칙대로 처리하고 원리 네, 원칙에 그러니까 철두철미해서 집단 항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부조리에 맞서서 맞서서, 정훈이는 자기가 예.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불의에 맞서서 끝까지 저렇게 원칙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정훈이는 저럴 수 있지. 네, 네. 정훈 그러면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고 이제 박정훈 대령을 응원하는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 사람은 진국이구나. 네. 철저히 군인이구나. 네. 그래서 저는 참군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이 뭐 영웅이라고까지는 네. 할 수 없지만 네. 참군인이라고 뭐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제자리에서 제 임무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본분을 다 하는 본분을 거죠. 다 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분이 넘치지 않고 모르겠어요. 먼 미래에 이분이 뭐 정치를 하게 되는 격변이 있을지는 네.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바라지는 않는데 지금까지 관찰해온 걸로는 이분은 정말 진국이고 네. 참 군인이다 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